초인플레이션의 시대,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진다. 치솟는 물가, 은퇴자들의 비명이 들린다. 인플레이션 시대, 은퇴자들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월세 폭등의 시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나? 자고 일어나면 모든 가격이 오르는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기본이 되는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오르니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가격도 따라 올라서 도미노처럼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임금이 오르면 그게 또 도돌이표처럼 물가를 올린다는 걸 알면서도 임금이 안 올라가면 근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셈이니 진퇴양난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은퇴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비용이 오르지만 임금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해도 임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지식퀸 채널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속에서 은퇴자들의 생존법 10가지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주거비를 동결하라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은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면 자산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져서 돈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전월세도 떨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세는 시중 금리보다 1.5%에서 2% 정도 더 높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거기에 마진을 조금 더 얹어 월세를 주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월세를 올려야죠. 안 그러면 파산합니다. 금리 상승기에 월세가 급등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얻으려면 자기 돈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전세금의 10%, 20%만 자기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삽니다. 어찌 보면 전세의 가수요가 생긴 셈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이 가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 시기를 넘기고 나면 한국 부동산 시장도 다른 선진국처럼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 월세로 대체될 것입니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택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된 것이거든요. 돈이 없어 월세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전세로 몰리니 전세가도 오르고 집값도 급등한 측면이 있었죠. 월세가 대세가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월세가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한국의 월세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같은 레벨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동안은 전세라는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단기로 거주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올리면 전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올릴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월세도 시중 금리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오르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는 월세로 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었는데 이 비교적 저렴했던 월세가 크게 오를 것입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 올랐는데 월세가 오르면 집값도 따라 오를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와 차이가 없으면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갭 투자가 생겼죠.
하지만 한국은 LTV가 낮기 때문에 은행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없어 월세를 주려면 자기 돈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대출 총량을 보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집을 사서 대출을 풀로 받아 월세를 주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다주택자가 되어 집에 투자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선진국처럼 주택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부문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의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거대 자본이 주택임대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는데요. 월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진입할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형 부동산 임대회사가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해서 소비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자본이 진출하면 아무래도 임대 가격은 지금보다 더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임대 가격의 안정이 매매 가격의 하락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대 가격과 매매 가격과의 연결고리가 깨지는 것뿐이지 주택 가격은 여전히 수요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개인의 힘이 약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시세 차익 목적이었던 주택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월세는 크게 오르고요. 그러니 은퇴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사서 주거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월세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한 분들은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거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주거비이니 주거비를 잡지 못하면 가난한 노후를 맞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은퇴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저렴한 주거단지를 사서 싼 주택을 제공하거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겠지만 노후에 자기 집 없이 불안정하게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렴한 집이라도 사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을 집으로 헤징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오늘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은퇴자들의 생존법 10가지 중 첫 번째, 주거비를 동결하라 편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생존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